안철수 대표는 부결 쪽으로 좀 힘을 썼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안철수 대표는 부결 쪽으로 힘을 네. 좀 썼다. 안 그러면 40명 전원 다 찬성이 나왔겠죠. 예. 그랬죠. 안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당론 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론 찬성이 뭐 예를 들어 본인이 권고안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들의 어떤 자율투표 이런 것에 원칙에 좀 반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그 자기의 의사를 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개혁 차원에서 이번에는 조금 진보 성향이 있는 인물이 되더라도 뭐 좋겠다라는 정도 발언만 해도 예. 그건 다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예. 그런데 아니 예를 들면 네. 민주당이 불만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하는 것이 협치라고 하면서 협치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왜 지금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부결 쪽으로 움직였을 것이라고 보느냐 하면 추미애 대표가 만나러 가겠다는데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이렇게 사과도 받아들이고 예. 이번엔 좀 도와줄 생각이 있었다면 만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뭐 속된 말로 좀 몸을 낮춰가면서까지 예. 이렇게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대통령도 진짜 전화를 그렇죠. 대통령도 직접 전화를 했고 대통령 전화한 다음에 여당 대표까지 와서 본인에게 또 그렇게 국민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인물이 예. 찾아온다면 추미애 대표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제일 먼저 만난 자리에서 원내대표, 당대표가 네. 둘 다 몸을 바짝 낮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딱 만나면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지난번 발언 좀 죄송해요. 그 유감 표명부터 먼저 들어갈 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유감이든 사과 표명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어쨌든 네. 뭐 이번엔 도와주겠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면 자기 면도 살고 훨씬 더 좋잖아요. 결과적으로 좀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공도 자기 공으로 다 가져갈 수 있고. 전 그래서 여전히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인 판단이 좀 딸린다, 속된 말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방송 가서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좀 달리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예. 그 안철수 대표는 정치하신 지 본격적으로 하신 지 한 5년 됐는데 가면 갈수록 정치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심을 하고 오셨나? 아니 보면 지금 여론도 김명수 후보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다는 여론이 우세하고 특히 예. 법원 공무원에 지금 한 5천 명 정도가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94%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거든요. 법원 공무원은 전체 한 16,000명쯤 됐지 않나요? 법원 노조에 가입했던 공무원 중에 한 4,800여 명, 거의 한 5천 명 정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94%가 압도적으로 사법개혁의 책임자고, 예. 그리고 하여튼 흠결이 전혀 없다.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 그 김명수 후보자의 인물 댐댐이가 뭐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성애 찾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도 애매모호한 동성애를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는 그 평가를 할 때 판사가 그동안 30년 동안 판결을 갖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동성애 관련돼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판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판결한 게 언론의 구설수에 오른 그 판결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제 배석 판사가 누가 배석 판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밥을 같이 먹으러 가면 물이라는 수저도 부장 시절에서도 본인이 직접 놓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품이 훌륭하다고 법원 내부에서 판사 내부에서 인품이 훌륭하다고 하고 판결에도 문제되는 판결이 없는 정도인데 그 반대할 명분이 있어서는 모르겠는데 여러모로 해서 이건 통과될 것이 명백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본인의 목소리를 못 냈다는 것은 뭐 다른 측면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 정치적인 보는 정치력이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여기 그 진행 그 PD나 뭐 이런 분들은 안철수 후보의 얘기를,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하는 걸 좀 불편해 하는데 저희가 좀 팩트만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우리 이정원 평론가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부정적인 것 쪽으로 기류가 흐르는 거 아니냐. 추미애 대표가 만나러 가자고 했는데 거절했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발하기 전에, 유엔 총회에 참석을 위해 출발하기 전에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는데 김동철 대표는 뭐라고 답변한 게 기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는데 뭐라고 반응했는지 기사가 안 나와요? 아니, 예를 들어서요. 예. 이번에 가결시켜줄 생각이었으면 예. 안철수 대표 본인이나 안철수 대표 측근들이 그 전화통화 뒤에 먼저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내용도 없고 먼저 예. 공개도 하지 않았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참 이렇게 전화 걸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우리가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아마 가결적으로 그 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리고 본인이 결단을 했다면 그건 아마 그건 사실은 이거 얼마나 좋은 홍보거리입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 대립각을 세워왔고 비판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건 거의 영수급으로 예우를 해서 그러니까 거의 제1야당급 영수급으로 예우를 해서 전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도 전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정도로까지 예우를 받았으면 이게 만약에 본인이 도와줄 의사가 있었고 그런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당연히 이건 미리 사실은 알렸었겠죠. 그리고 설령 예를 들어 엠바고가 걸려서 서로 안 밝히기로 했다 하더라도 음성적으로 정치권에는 얘기가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흘리죠. 예. 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와서 그래 이번엔 우리가 한번 봐주기로 했다. 라고 흘리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의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마음속으로 먹은 이야기도 여의도에서 돌더라. 그냥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좀 돕겠다 아니면 김명수 임명동의안에 긍정적으로 하겠다 금방 소문이 나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 숙이고 들어왔어. 뭐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되지. 그렇죠. 머리 숙이고 들어와서 이번 한번 봐주기로 했어. 예를 들어 속된 말로 이렇게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그 직후에 또 추미애 대표가 가겠다는 것도 거절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의 발언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아주 원론적인 얘기, 처음부터 했던 얘기, 그걸 반복적으로 한 거 말고는 더 이상 아무 발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이재화 변호사님,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그걸 보면서 4주 연속 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제 추이를 보는 거니까 지금 여전히 높은 65%지만 4주 연속 계속 떨어졌는데 자, 이번 주 출발하는 월요일 날 64% 출발했고 화요일 날 조금 낮았고 수요일 날 떠나는 유엔 총회 떠나는 날 또 지지율이 화요일 날 떠났죠. 지지율이 좀 올랐고 유엔 총회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반도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추세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희수 헌재소장 부결됐을 때와 임명됐을 때 이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렇죠. 헌법재판소장은 수장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은 그렇게 9분의 1 내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재판관 9명 중에 1명 권한밖에 없는데 대법원장의 권한은 우선 판사들의 보직권 3,000명입니다. 판사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 법원 공무원들의 한 7,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사권을 갖고 있죠. 각종 우리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3명을 추천한다든지 헌법재판관 그 3명을 사실상 지명을 한다든지 그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1명을 또 추천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3명을 또 지명을 할 수 있고 해서 인사권의 행사하니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고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사법적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다 임명권을 갖고 있네요. 약 중립성이 필요하는 요구되는 각종 위원회 다 그 대법원장이 사실상 3분의 1의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요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법원 자체의 판결에는 직접 개입을 못하지만은 전체적인 사법의 방향이라든지 판결의 기조 예.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치고 더군다나 대법관 앞으로 계속 줄줄이 대법관 임명을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후임 대법관을 그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관이 저는 그런데 지금 보수 일색의 대법관이었잖아요. 예. 대법원 구성이 다양화되어질 거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진보적으로 다 쏠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는 왜냐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예. 실질적으로 사법부라는 게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보수적이죠.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 서울대에 그다음 소년급제한 사람이 우수한 인력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엔 이지아 변호사가 최고로 유용한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걸 하되 예컨대 여성도 실질적으로 배려해야 여성의 되고, 지역 권익을 배려도 해야 되고. 대변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고 장애자, 예. 노동, 아하. 그다음에 예컨대 변호사 순수 제야 변호사 출신들도 임명할 때가 됐다. 아. 그렇게 되면 다양한 스펙트럼이 한 테이블에서 그 앞으로 그 사법 방향과 그다음에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 판결을 하면 예. 저는요 그 법원의 신뢰가 OECD에서 꼴찌인데요. 그렇죠. 사법부 신뢰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항소율, 상고율도 점점 낮아질 거로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네. 1심, 2심, 3심을 다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그 사법재판의 관행이 네. 1심에서 꼼꼼히 따져서 잘 판결했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항소 2심, 3심을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다 가고 있으니까 이 사법재판 엄청난 이 트래픽이 걸려갖고 그래서 이거 저는 국가 낭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낭비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1심 판사들보다 고등법원 판사가 더 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예, 그게 잘못된 그다음에 거죠. 대법관들이 더 능력이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1심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와지면 더 나은 잘못 판단했다고 보는 거죠. 해석 판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밥을 같이 먹으러 가면 물이라는 수저도 부장 시절에서도 본인이 직접 놓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품이 훌륭하다고 법원 내부에서 판사 내부에서 인품이 훌륭하다고 하고 판결에도 문제되는 판결이 없는 정도인데 그 반대할 명분이 있어서는 모르겠는데 여러모로 해서 이건 통과될 것이 명백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본인의 목소리를 못 냈다는 것은 뭐 다른 측면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 정치적인 보는 정치력이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여기 그 진행 그 PD나 뭐 이런 분들은 안철수 후보의 얘기를, 아니,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하는 걸 좀 불편해 하는데 저희가 좀 팩트만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우리 이정원 평론가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부정적인 것 쪽으로 기류가 흐르는 거 아니냐. 추미애 대표가 만나러 가자고 했는데 거절했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발하기 전에, 유엔 총회에 참석을 위해 출발하기 전에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는데 김동철 대표는 뭐라고 답변한 게 기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는데 뭐라고 반응했는지는 기사가 안 나와요? 아니, 예를 들어서요. 예. 이번에 가결시켜줄 생각이었으면 예. 안철수 대표 본인이나 안철수 대표 측근들이 그 전화통화 뒤에 먼저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내용도 없고, 먼저 예. 공개도 하지 않았고. 예. 어허. 문재인 대통령이 참 이렇게 전화 걸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가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아마 가결적으로 그 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리고 본인이 결단을 했다면 그건 아마 그건 사실은 이거 얼마나 좋은 홍보거리입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 대립각을 세워왔고 비판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건 거의 영수급으로 예우를 해서
그러니까 거의 제1야당급 영수급으로 예우를 해서 전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도 전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정도로까지 예우를 받았으면 이게 만약에 본인이 도와줄 의사가 있었고 그런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면 당연히 이건 미리 사실은 알렸었겠죠. 미리 그리고 공개하고. 설령 예를 들어 엠바고가 걸려서 예. 서로 안 밝히기로 했다 하더라도 음성적으로 정치권에는 얘기가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흘리죠. 예. 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와서 그래 이번엔 우리가 한번 봐주기로 했다. 라고 흘리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예.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의도 국회의원들 예. 사이에서는 마음속으로 먹은 이야기도 여의도에서 돌더라. 그냥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좀 돕겠다 아니면 김명수 임명동의안에 긍정적으로 하겠다 금방 소문이 나죠. 아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 숙이고 들어왔어. 뭐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예. 되지. 그렇죠. 머리 예. 숙이고 들어와서 이번 한번 봐주기로 했어. 예를 들어 속된 말로 이렇게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그 직후에 또 추미애 대표가 가겠다는 것도 거절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의 발언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아주 원론적인 얘기, 처음부터 했던 얘기, 그걸 반복적으로 한 거 말고는 더 이상 아무 발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 얘기죠. 이재화 변호사님,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그걸 보면서, 4주 연속 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제 추이를 보는 거니까. 지금 당시에 얘기를 하면 자기 면도 살고 훨씬 더 좋잖아요. 결과적으로 좀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도 자기 공으로 다 가져갈 수 있고. 전 그래서 여전히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인 판단이 좀 딸린다, 속된 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방송 가서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좀 달리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예. 그 안철수 대표는 이제 정치하신 지, 본격적으로 하신 지 한 5년 됐는데, 가면 갈수록 정치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심을 하고 있었나? 아니, 보면, 지금 여론도, 예. 여론도 김명수 후보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다는 여론이 우세하고, 특히 예. 법원 공무원에 지금 한 5천 명 정도가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94%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거든요. 법원 공무원은 전체 한 16,000명쯤 됐지 않나요? 법원 노조에 가입했던 공무원 중에 한 4,800여 명, 거의 한 5천 명 정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94%가 압도적으로 사법개혁의 적임자고, 그리고 어떤 흠결이 전혀 없다.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김명수 후보자의 인물 댐댐이가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성애 찾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도 애매모호한 동성애를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판사는 그 평가를 할 때 판사가 그동안 30년 동안 판결을 갖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동성애 관련돼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판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판결한 게 언론의 구설수에 오른 그 판결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제 배석 판사가 안철수 대표는 부결 쪽으로 좀 힘을 썼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안철수 대표는 부결적으로 힘을 좀 썼다. 안 그러면 40명 전원 다 찬성이 나왔겠죠. 예. 그랬죠. 안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당론 찬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론 찬성이 예를 들어 본인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어떤 자율투표 이런 것에 원칙에 좀 반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자기의 의사를 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개혁 차원에서 이번에는 조금 진보 성향이 있는 인물이 되더라도 좋겠다라는 정도 발언만 해도 그건 다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런데 예를 들면 민주당이 불만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하는 것이 협치라고 하면서 협치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왜 지금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부결 쪽으로 움직였을 것이라고 보느냐 하면 추미애 대표가 만나러 가겠다는데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이렇게 그 사과도 받아들이고 예. 이번엔 좀 도와줄 생각이 있었다면 만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뭐 속된 말로 좀 몸을 낮춰가면서까지 예. 이렇게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대통령도 진짜 전화. 그렇죠. 대통령도 전화를 했고 대통령 전화한 다음에 여당 대표까지 와서 본인에게 또 그렇게 국민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던 인물이 예. 찾아온다면 추미애 대표가 무슨 얘기하겠어요? 제일 먼저 만난 자리에서 원내대표, 당대표가 네. 둘 다 몸을 바짝 낮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딱 만나면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지난번 발언 좀 죄송해요. 그 유감 표명부터 먼저 들어갈 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유감이든 사과 표명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어쨌든 뭐 이번엔 도와주겠다는 뉘앙. 여전히 높은 65%지만 4주 연속 계속 떨어졌는데 자 이번 주 출발하는 월요일 날 64% 출발했고 네. 화요일 날 조금 낮았고 수요일 날 떠나는 유엔총회 떠나는 날 또 지지율이 화요일 날 떠났죠. 지지율이 좀 올랐고 유엔총회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반도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추세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희수 헌재 소장 부결됐을 때와 임명됐을 때 이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그렇죠. 있고. 헌법재판소장은 수장이긴 하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은 그렇게 9분의 1 내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예. 재판관 9명 중에 1명 권한밖에 없는데 대법원장의 권한은 우선 판사들의 보직권 3,000명입니다. 예. 판사들의 인사권을 갖고 인사권을 있고요. 갖고 있고. 법원 공무원들의 한 7, 8천 정도 되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그 인사권을 갖고 있죠. 각종 우리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뭐 위원 3명을 추천한다든지 헌법재판관 그 3명을 사실상 지명을 한다든지 예. 그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1명을 또 추천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예. 3명을 또 예. 지명을 할 수 있고 해서 인사권의 행사한이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고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사법적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다 임명권을 갖고 있네요. 약 중립성이 필요한 요구되는 각종 위원회 야. 다 그 대법원장이 사실상 3분의 1의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요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한